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관상에 대해서 할게요. 관상. 우리가 제가 지금 인물을 나눠 드렸는데, 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코끼리예요, 코끼리. 코끼리라는 뜻은 뭐냐면 왜 상이라고 썼을까? 왜 코끼리라고 비유했을까를 알아야 된다. 우리는 책을 보면 어떤 상, 어떤 모양, 수상, 관상, 족상까지 다 있잖아요. 상이라는 뜻은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코끼리 다 알 수 있잖아. 아, 저건 코끼리라고 할 수 있잖아. 그 뭐냐면은 옛날 사람들은 반어적으로 표현을 해놓는다고. 코끼리 속에서는 코끼리를 누구나 볼 수 있잖아. 누구나 하면은 볼 수 있는 능력을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코끼리를 보면은 그냥 코끼리지만 이게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잖아. 자세히 쳐다보고 깊이 들여다봐라는 뜻이에요. 누구나 알 수 있다는 뜻과 같은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어, 쉽게 얘기하면은 이 사람이 나에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두 번씩 생각을 하게 되면 실수를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냐면 내가 서로 대화를 하면서 느껴지잖아요, 이 사람의 마음이. 근데 거기에 테크닉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그 진심 어린 마음과 진심 어린 부분은 내가 이해관계를 쫓지 말고 확실하게 마음을 열고 들여다보면은 가부를 결정을 낼 수 있다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남녀 간의 관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처음 딱 만나면은 뭘 쳐다봐요? 네? 네. 통칭적으로 얼굴이지. 그럼 얼굴 중에서 어디를 많이 봐요? 네? 헤어스타일 봅니다, 이런 사람. 아, 저 헤어스타일 어디서 한 거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겠죠? 보는 게 많죠? 많은데, 이제 우리가 통칭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눈, 코, 입을 보면서 그 처음 보면 어색하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처음 누굴 만났다 하게 되면 남자든 여자든 악수를 하잖아. 손을 맞추죠. 그럼 손을 마주쳐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고. 남자는 여자가 남자를 만날 때 한 손으로 질 수는 없어도 손을 이렇게 만져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연애를 하든 아니면 누군가의 매력의 남녀를 만났을 때 손을 만져보면 이 사람이 에너지적으로 이 사람이 건실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면 돼.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손을 이렇게 펴보면은 이 부분 있죠.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월구라고 그래요. 월구. 수상하겠어. 이 월이라고 그래요. 이게 튼실해야 돼. 산에는 이게 튼실해야 돼. 이 부분. 여기가 튼실한 게 펴야 돼요? 두툼하면서도 탄력이 있어야 되지. 특히 사내들은, 남자들은 여기가 힘의 근원이에요. 여기가 힘의 근원이에요. 여자들은 이제 그렇게 남자들처럼 그렇지는 않아도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활기차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 부분이 아주 건실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힘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남자가. 남자가 힘을 쓰면 필요 없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악수를 하다 보면 여자들 중에서 손 내미는 각도에 따라 틀리다고. 자, 남자, 여자가 악수를 한다. 여자가 이렇게 숙여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손을 쫙 벌리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이 손을 내미는 것 자체가 벌써 이 사람에게 행동적으로 이 사람이 외향적이냐, 내성적이냐 결정이 난다니까. 대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손을 내미는데 쑥 내밀거나 아니면 이 손을 벌리거나 쭉 이렇게 내미는 사람들은 되게 에너지가 강하고 외향적인 스타일이에요. 손을 내밀면 이렇게
이렇게 하는 사람 있죠. 이렇게 숙이고. 그런 사람은 조금 소극적인 스타일이다. 이렇게 쳐다봐야 돼요. 똑같은 여자들끼리 다르다고. 같이 만나면서, 반갑다 이러면 쑥 내미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에너지가 넘치거나 되게 외향적인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접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사람의 이제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입을 보면 돼, 입. 우리 인체에서 피부 안에 있는 내피가 밖으로 돌출된 부분이 네 군데가 있어요. 어디겠어요? 그 다음에. 자, 불러봅시다. 입. 그 다음에. 이제 입은 안에 있는 표피가 우리가 입술을 다치게 되면은 빨리 낫죠.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저 꼭지 있죠. 가슴이죠. 가슴으로 통칭할게요. 그 다음에 돌출된 부분이 남자 여자의 성기와 항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몸에 이렇게 다 돌출되어 있는 나온 부분이다. 가장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 지우고, 자, 입은, 자, 봅시다. 여자든 남자든 여자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입술이 이렇게 스마일하게 올라간 여자분들이 있다고. 그쵸? 대체적으로 남자의 인연이 좋게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입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특히 여자의 윗입술. 윗입술이 선이 정확하고 또렷한 사람은 대체적으로 양갓집 규수라고 그런다. 정조나 지조관념이 강한 여자로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제 입술은 결국 이 사람 그 아래 입술과 윗 입술 간의 밸런스를 보면 되겠죠. 편차가 거의 미세하게 없다고 이러면은 균일한 삶을 가진다고 보고. 그리고 입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두께. 두께가 얇으면은, 이건 이제 성인이니까 같이 병행해서 얘기할게요. 입술이 보통 우리가 북반구로 올라가면 뭐예요? 춥잖아. 추우면은 결국 몸을 움츠려야 되고 얼굴을 가려야 되니까 입술이 얇아지고 남반부로 내려가는 남반부일수록 여자들 입술이 두터워요. 그 뜻은 뭐냐면은 내부에 있는 표피가 밖으로 드러났다 이러면 면적이 넓으면 감성이 뛰어나겠죠. 상식선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여자 기준으로 해서 입술이 얇으면은 여자의 이 밑에 있는 부분은 두툼하다고 보는 거야. 그리고 입술이 두툼하다고 하면은 이 밑에 있는 부분은 얇게 들어오거든. 그래서 여자의 성감이나 질감 자체가 남반부와 북반부가 나눠진다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입술이 두툼하다 하면은 활동적이고 외향적인 스타일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입술이 얇으면 소극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입술의 크기가 대체적으로 입술의 크기는 어디로 기준으로 보냐면은 우리 눈 있죠, 눈동자가 있다고. 눈동자 기준으로 해서 이 눈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요 사이요. 성인이 들어갈 수 이 눈이 하나가 더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들어간다고. 그거보다 조금 크다고 하면 눈이 크다고 봐야 돼. 입술이 크다고 봐야 돼, 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입술의 크기 자체가 눈동자와 눈동자 사이에 입술을 놨을 때 그것이 크게 나오면 큰 입술이거든. 입술이 크다는 것은 그렇지.
입술이 크다는 것은 활동적이고 외향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신랑이 백수라 하더라도 내가 나가서 돈을 벌겠다는 의지가 강한 여자라. 그러면은, 이제, 내가 아주 입술이 크고 스마일하고 또 입모양이 좀 확실하게 나와 있다 이러면은 어떤 남자를 찾아야 되겠느냐? 반대의 성향이겠죠. 입술이 조금 자그만하고 입술이 조금 덜 두툼한 스타일에 있는 남자를 선택을 하고 맞는 거라고. 성향이니까. 이거 전부 다 외향적인 입술이 다 이쁘네. 그렇죠? 자, 스마일. 이게 이제 사람이 결국 신체 구조라는 것은 결국 제가 이 논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지구라는 환경 속에서 결국 인간의 모양이 규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인체학적으로 그 입술이라는 것은 결국 내면에 있는 표피가 밖으로 드러났고 그걸 접할 수 있는 감성은 면적이 넓으면은 넓게 받아들인다고 봐요. 그리고 입술을 보면서 우리 이빨을 보죠. 그죠? 우리가 이빨을 보게 되면은 이빨의 기준은 우리 여기 있는 게 있죠. 송곳니라 그러죠. 송곳니인데 송곳니는 우리 몸의 골조예요. 뼈대. 얼굴의 뼈대예요. 송곳니 자체가 이게 밉다고 생각하고 송곳니를 막 빼려고 하잖아요. 이 빼는 순간에 얼굴 자체가 균형이 틀어져 버린다고. 우리 드라큘라 이빨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 많이 나온 사람들. 견니 같은 거. 이게 뭐냐면은 얼굴의 형태의 뼈대란 말이지. 이걸 만약에 빼버린다는 했을 경우에는 바로 어그러져 버려. 얼굴이 변형을 와버린다고. 그래서 절대 이건 되도록 손대면 안 된다고. 맨 마지막에 빠지는 이빨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송곳니예요. 송곳니는 잘 안 빠지거든. 그러니까 앞니는 빠진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입모양과 입술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감성적인 능력을 캐칭을 하고 입술의 사이즈를 봐서 성격적인 외향성과 내향성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이빨의 사이즈, 이빨의 크기를 본다고. 우리 토끼 이빨이라고 그러죠. 앞에 이빨. 그죠? 앞에 이빨 자체가 2개짜리 이빨이 있고 3개가 있다고. 이해 한번 해보세요. 그죠? 보통 이해. 3개. 3개 맞죠? 큰 거, 큰 이빨. 이걸 문치라 그래, 문치. 앞니빨을 문치라 그런다고. 보통 이빨이 2개에서 보통 크면 2개에서 4개 사이에요. 남자는, 아니, 이게 관상이니까. 남자가 앞니가 빠지면은, 우리가 이빨 아프면 우리가 어디가 아파요? 머리가 아프죠? 이빨 자체가 이하고는 시신경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앞니가 빠진 남자들은 성적인 능력이 떨어지고, 감성 능력이 떨어져요. 표현한 능력이 투철해요. 그리고 잇몸이나 치열 상태를 봐야 된다고. 잇몸이나 치열 상태가 상대적으로 많이 어그러진 사람들 있죠. 정신 이상자로 보면 돼요. 치열 교정을 많이 하니까 좋아지죠. 우리가 장애인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장애인 이런 거 표현해서 그런데 그 뭐 비하하거나 그런 의도는 없고 우리가 성격적으로 이제 아주 죄질이 무거운 죄를 저지르는 사람 또는 이제 몸이 좀 불편한 사람들 또는 그 선천적으로 이렇게 몸이 아프게 태어나는 사람들 보면은 100% 치열이 다 어그러져 있어요. 100%. 그건 뭐냐면은 신경과 정상적인 모양이 어긋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특히 사내를 볼 때 껍데기를 아무리 껍데기가 좋아도 웃는데 이 모양이 어그러져 있고 골치 아프게 되어 있다 이러면 이건 변태다. 바로 변태다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
이 어그러져 있는 치아를 교정을 시키면 이 사람이 성격적으로 빨라져요. 빠르게 교정이 되어진다. 우리 몸은 이 신체에 나와 있는 몸의 하나하나의 구조 속에서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계가 없나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나이가 많아도 치아 교정을 하면은 좋아지지. 이제 정상인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치열 상태와 크기 상태로 따라서 어떤 이제 그 교감 능력이나 성적인 능력하고도 미세하게 같이 연결이 된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야 되니까 수위 조절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을 조금 아끼면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가 이 치열, 입모양, 아랫입술, 윗입술에 따라 차이가 나고, 그리고 여자가 예를 들어서 무슨 이제 남자를 만나가지고 아니면 이제 우리가 여자들끼리 미팅을 하게 된다든지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나가가지고 보면은 얘기를 하다 보면 꼭 여자들 중에서 입술을 이렇게 하는 여자가 있고, 아니면 입술을 계속 이렇게 만지는 여자도 있고, 친구들 있을 거라고. 그 뜻은 뭐냐면은 벌써 나는 사랑하고 싶다는 뜻이라고. 입술이 건조해서 그렇죠. 그 뭐냐면 입술이 계속 이걸 손을 다소치야 가만히 있는데 계속 입술을 이렇게 하고 만지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내 마음의 교감신경이 벌써 움직였다는 거지, 상대적으로. 누군가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 나타나 있다는 뜻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자가 어느 술자리에 갔다. 묘령의 여자와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몇 마디 안 했는데 여자가 입술을 만진다든지 이렇게 행동을 보인다든지 하게 되면은 벌써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나하고 판단을 내려도 된다는 거지. 우리가 행동학적으로 조금 미세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행동을 통해서 공부를 조금이라도 한 사람은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서로 연애의 감정을 가진다든지 서로 마음에 맞는 사람이 오게 된다고 하면은 속이 타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목이 마르고 입술이 마른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결국 내 심장 박동수를 높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관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이제 입, 그 다음에 입술, 그리고 치아 말씀드렸죠. 그래갖고 뭐 남았습니까? 얼굴 중에서 코. 우리가 이제 코를 보면은 이 3등분으로 나눠요. 이렇게 나누는데 이게 코란 말이지. 보통 요 위에 있는 부분을 하부라고 하고 이거를 중간 부분이라고 하고 이거를 상부라고 했을 때 이 안쪽에 맨 위에 있는 산근이라 그래. 근. 우리가 산근이라 그러거든. 여기는 보통 우리가 명예심 그리고 지식 중간 부분을 의지 이 앞에 부분을 자존심이라고 자존심. 그래서 남자를 얼굴을 봤을 때 잘 나가고 빛나는 사람들 보면은 콧날이 칼에 비듯이 반짝해요. 잘난 사람들 보면은 뭔가 운이 움직이고 뭔가 자기가 인생의 활력을 느끼는 사람들 딱 쳐다보면은 딱 옆에서 쳐다보면은 앞에서 얼굴이 빛이 나기 때문에 못 보잖아. 그럼 옆에 싹 돌아가가지고 보면은 이게 기가 올라오듯이 반듯하게 서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날카롭게 이렇게 손이 비일 정도로 날카롭게 올라와 있다고. 이 자존심이거든. 근데 남자가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러면은 딱 쳐다봐도요, 얼굴 자체에서 콧날이, 이 콧날이라 그러잖아요. 콧날이 무뎌져요. 우리 이 콧날이라 그래요. 콧등이라고 하면 콧날이라 그래요. 칼날이라니까. 이게 무뎌진다고. 그럼 남자가 벌써 기력이 쇠거나 어렵거나 힘들거나 하는 모양으로 가는 거다. 그리고 코의 모양 자체가 원체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이 샘플로 이제 오시는 분 몇 분 하면 되겠는데 한번 오시겠어요? 여기 나와보세요. 예. 네. 이거 유튜브 나와요. 자, 유튜브 나온다니까. 뭐 이제 유튜브 스타일 안 되니까 그럼 아니, 저는 자리가 안 좋고. 네. 보통 코의 모양이나 이제 그 우리가 찰색이라 하거든. 코의 색깔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나누는데 오래 이것을 그 공부를 하거나 바라보지 않으면은 잘 몰라요. 그러나 대략적으로 이제 코형이 이제 예를 들어서 유럽형의 코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좀 메부리 코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형들 코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메부리 코 같은 모양의 코들은 되게 자기 고집이 세. 엄청 자기 고집이 세다고. 신현준. 그렇지. 신현준,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분이 메부리 코거든. 조금 메부리 코라고. 아, 그러지는 모르겠어요. 유튜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의 메부리 콘데 여기 콧등 자체가 요즘 올라와 있죠. 그럼 되게 지혜가 있어. 머리가 좋아. 그러니까 이제 일일이 코의 모양 자체를 그린다기보다도 우리가 기본적인 관상학의 체계에 있는 부분을 큰 틀에서라도 조금 바라볼 부분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코에 대한 부분을 상중하로 나눠서 코의 윤기를 봐야 돼요. 코의 윤기가 남자 사내가 봤을 때, 특히 여자도 마찬가지라니까. 봤을 때 코에 대한 부분이 어떻는가? 선생님, 예. 이제 대운이 뭐 이렇게 좋게 들어와서 예. 내 운이 좋게 흐르면 코가 더 빛날 수. 그렇죠. 예. 컨디션적으로 머리도 많이 컨디션 다르죠. 아까 남자들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코가 막 빛이 나서 예. 그래야 되고. 예. 네, 그러게 정말 대운이 들어와서 내가 정말 잘 나갈 때 그 코하고 내가 대운이 잘 꺾여가지고 같은 사람인데도 다르죠. 같은 사람. 완전 다르죠. 쉽게 얘기하면은 남자들이 주머니 돈 들어오고 통장에 돈이 빡 쌓여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콧날이 빛이 팍팍 나죠. 바로 피죠, 손 대면은. 근데 선생님 요즘 그 화제가 되는 그 갑질의 그 한진 네. 의 그 자녀들을 보면 예. 참 좀 그 아들도 그렇고 큰딸 그 아들 이 작은 딸 이번에 그 딸 예. 다 좀 이상하다. 뭐 어떻게 저 사람은 그냥 그렇죠.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저 사람이었다 그냥 그런 거. 그렇죠. 관상이 그렇게 이제 특히나 이제 이번에 이제 스타가 된 현민 XX 민 분께서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코 모양이나 얼굴형 자체가 상대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상은 아니에요. 입술도 그렇고 그리고 관상에서 봤을 때 이 광대 뼈 모양과 턱 모양 그리고 전반적인 얼굴형 자체가 어그러져 있어요. 어그러져 있다는 뜻은 뭐냐면은 결국 얼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얼굴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현주소예요. 다른 거 필요 없다니까. 이걸 내가 관상학적으로 설명을 해서 그렇지. 얼굴이라는 걸 내가 이 사람한테 딱 만났는데 저 사람 얼굴 자체에서 편안함이 느껴지지 않고 뭔가 포용할 수 있는 능력, 그 마음이 없고 내가 봤을 때 불편하다 이러면 그 사람의 삶은 벌써 복잡한 삶이다. 마음이 편치 않다. 벌써 결론 내려도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쓰는 단어와 어휘와 톤, 말하는 톤에 의해서 벌써 결정이 나버려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있는 이 순간은 과거에 지나왔던 나의 모든 부분이 합쳐져서 내가 이게 딱 있잖아. 그러면은 내가 쓰고 뱉고 말하고, 그죠? 행동하는 모든 부분들이 지금 나의 현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딱 여기서. 그러면 마음이, 이 사람이 불편하고 마음이 어지럽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한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은 결국 그 사람이 운도 필요 없다니까. 그 사람이 잘못된 삶을 현재 살고 있다는 뜻이란 말이지. 그걸 이제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내가 쪼개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할 뿐이지,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누구 사람을 만나러 간다. 얘기를 딱 앉아가 들으면은, 한 서너 마디 들으면은 딱 마음이 전해져요. 그냥 마음이 전해지고, 이 사람이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가 갔잖아. 그러면 내가 몇 마디만 딱 들어보면, 여기서 이 사람하고 더 이상 얘기를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가 바로 서버린다니까. 그러면 서너 마디 얘기하고, 형식적인 얘기 몇 마디 하고,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나와버린다고. 그러면은 이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생각을 한다고. 왜냐면은 벌써 이 사람의 마음은 나하고 담이 벌써 딱 쌓여져 있잖아요. 3파선. 요즘에 좀 있으면 이제 무너지겠는데, 3파선이 딱 꺼져 있잖아. 그걸 다시 내가 뚫겠다 힘드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은, 그 사람은 같은 집안에서 살아왔던 다른 식구들에 비해서 모양새가 별로 안 좋잖아. 그 아들도 별로요.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은, 이제 제가 제 네이버 블로그에 적은 글이 있어요. 글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제 사람이 살아오는 그 모습은 내가 부모를 내가 선택을 해 오는 건 아니잖아. 그러나 이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알고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우리가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중요한 시간에 서로가 시간을 내어서 서로에게 어떤 교감을 주고 서로에게 어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란 말이죠. 시간이 남아서 온 것도 아니고 서로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서로 의지에 의해서 온 거지만은, 우리가 여기에서 배워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 결국 마음 싸움이라니까. 내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예 없는 사람하고는 못하는 거라니까. 아예 많이 있는 거하고 아예 없는 거하고는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엄청 가진 사람하고 아예 없는 사람하고 같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는 사람은 나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아예 없는 사람은 나도 너무 행복한 거야. 없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걸린 게 없으니까. 결국 있고 없고에 대한 차이는 어중간한 사람들이 결국 있는 거라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마음적인 부분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어떤 행동적인 관상에서 나타난다는 거지. 우리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사람을 만나러 가면은 일단 이 사람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의 어떤 성향인지를 읽어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얼굴빛 자체가 무르끼리하게 힘이 없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그럼 이 사람은 잠을 못 잤든지, 술을 많이 먹었든지, 아니면은 부부 생활 관계가 안 미흡하든지 반드시 거기 딱 나와 있다니까. 그런 사람 보고 앉아가지고 얘기 오래 할 이유가 없겠죠? 얘기 몇 마디 들으면 앉아야 된다고. 그냥 일어서 뻗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얘기가 저기 판문점으로 가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입, 입술, 그 다음에 코, 그 다음 이빨 봤죠?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이마.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이마죠, 이마. 그죠? 남자는 이마를 절대 이렇게 내리면 안 돼요. 남자는 되도록이면, 남자는 이마는 자존심이거든. 딱 올려줘야 된다. 그 여자들 같은 경우에 끼가 많은 여자들이 있다고. 끼 많고 애살 많은 여자들은 이마를 가려줘야 돼. 가려줘야 돼. 왜냐면은
그 끼를 너무 발산시키면은 자기를 해하는 거거든. 이마가 보통 우리가 선천적인 복이라고 해요. 얼굴을 나눌 때. 이 얼굴이라 봤을 때 3등분으로 해가지고 이마, 코, 입, 이거 물론 턱이겠죠. 이게 선천적인 복이에요, 이마. 그래서 이마의 모양을 통해서 보면 이 사람이 선천적인 재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코는 중년이에요, 중년. 그리고 이 코 인중 밑으로 해서는 말년복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관상학에서 봤을 때 턱을 수술하는 사람들 있죠. 이렇게 이걸 양악수술이라고 하죠. 턱이 적당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보기 싫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죠. 결국은 우리가 하관이 쪽 빠졌다고 하거든. 그럼 이게 뭐냐면은 받쳐줄 수 있는 그릇이 안 된다고 해가 빵꾸가 났다고 해서 말년복이 안 좋아요. 사실 관상학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살을 찌워야 돼. 살이 좀 쪄야 돼. 살이 쪄야지 얼굴이 통실통실하죠. 살을 조금 찌워줘. 저는 뭐 살 못 찌우고 보톡스를 떼우겠습니다 하면은 계속 맞아줘야 되겠죠. 그럼 부작용이 심하겠죠. 그래서 이 그래서 이 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난 시를 또 추론하는 방법도 있다고. 이 얼굴에 하관에 있는 모양을 자체를 가지고 시가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났는지 몰랐을 때 오전 오후 중에서 시간을 추론하는 방법으로도 같이 유추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마를 보면은 이마 자체가 일단은 남자나 여자든 이마가 빛이 좀 반지리하게 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마에 빛을 내고 싶다 이러면 구두 광 내듯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광을 내는 게 아니라 깨끗이 씻고 되도록이면 이렇게 문질러서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마에 내가 평소에 나지 않는 여드름이 자꾸 나거나 뽀드락지가 나잖아. 이럴 때는 교통사고를 조심해야 돼. 교통사고의 징조가 여드름과 뽀드락지에서 일어나. 그거는 실증을 했다고, 실증.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왠지 뽀드락지가 계속 일어나네? 그러면은, 그때 그 선생님이 그랬는데 교통사고 조심해야 되겠다면서 일주일 상간에 일어난다. 단시에 일어나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이마에. 특히 얼굴한테 자꾸 뽀드락지 올라오면 조심해야 돼.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면은 이마 자체를 3등분 하는 방법이 있어요. 3등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 들어가고 모양 들어가고 하면은 내용 자체가 방대하죠. 자, 유튜브 한번 나오시죠. 자, 그걸 보지 말고 유튜브. 그래서 이마를 보는 방법은 대체적으로 내가 조금 자신감이 없든지 끼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얼굴을 이렇게 드러내. 이마를 이렇게 다 보이도록 하면서 내 자신감 있게끔 행동을 하고, 내가 너무 끼가 많고 이렇게 주체를 못하겠다 이러면 좀 줄여줘야 돼. 왜냐면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관상풍수야. 너무 잘난 모습, 잘 나간 부분은 가려주고 모자라는 부분 드러나게 하면서 자신감을 씌워줘요. 그게 관상풍수라니까.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코가 있는데 코가 이렇게 걸창코다 이래 보면 이래 돼가 대리코처럼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이 사람은 결국 코 구멍 자체가 드러나 있다 이러면 재물복이라 해서, 코는 재물복이거든요. 재물이 샌다고 한다고. 재물이 술술 새요. 쓰는 것보다, 지금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다고. 실제로 그래. 여자들 중에서 코가 좀 들려 있다든지 코가 크면은 대체적으로 씀씀이가 커요. 코 구멍이 자꾸 안 보이면은 되게 알뜰한 사람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코가 들려있는 들창골을 이거 코 수술한다든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코가 이렇게 들려있다고 그래요.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들려있다고,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렇지. 고개를 조금 숙이고 이렇게 다녀야 돼. 이 새는 부분을 내가 스스로 고개를 숙여야 돼, 이렇게 조금. 걸어갈 때 숙이고 간다고. 고개를 숙이고 가면서 다소곳하게 하면은, 자, 봐요. 이 코가 이렇게 덜창코 같으면 외향적인 사람이야. 돈 잘 쓰고 막 있는 대로 기분 팔아 말이지. 그런 사람이 자기가 조금 뭐 처세를 하고 인간 풍수로서 방패를 한다고 했을 때 고개를 조금 숙이고 다소곳하게 들어가서 네 이렇게 하면은 호감이 가겠냐고 안 가겠냐고. 호감도 가면서 여성스러움을 더 받고 사랑을 더 받을 수 있다고. 결국 자기 자신을 낮추는 부분은 숙이는 모양이잖아. 숙이는 모양을 해가지고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거는 뭐냐면은 내가 부족한, 관상에서 부족한 부분을 행동해서 내가 채울 수 있다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웃으면은 잇몸 나오는 분 있죠. 잇몸이 다 이렇게 드러나는 분. 그죠? 자, 여자가 입술이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은 매력적이에요. 하지만은 잇몸이 드러나도록 웃으면 안 돼. 그렇지? 그러면은 잇몸이 이거 와서 유튜브 한번 나오세요. 잇몸이 드러나게 된다든지 하게 되면 입술을 가려줘야 돼. 한번 웃어봐요. 그렇지? 이거는 아무 상관없이 웃는 것보다 호호호호호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이뻐. 그런 부분들이 아주 미세한 부분들이 그 사람의 마음과 감성을 잡아낸다고. 사내의 마음을 울린다고. 아무것도 아닌데 호호호호 그러면은 아유 제가 좀 보기하고 좀 다르게 참 여성스럽네. 그 뜻은 뭐냐면은 스스로가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더해주는 거야. 요즘 시대는 자꾸 발산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조금 부족한 부분을 조금 숙여주면서 더 매력적인 여성으로 진화를 하는 거라니까. 왜냐면은 모든 여자는 아름답지 않은 여자는 없어요. 내가 얼굴이 조금 이쁘고 몸매가 조금 더 잘 빠지고 한다는 부분은 드러나는 모양 자체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이쁘게 드러났다 뿐이지 숨어있는 매력은 내가 더 많다고 생각하면 돼. 그 숨어있는 매력을 어떻게 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느냐? 그러면 행동에서 조그마한 것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할 수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감성을 건드려주는 거라고. 근데 보통 뭐 얼굴을 조금 뭐 바꾸고 살을 빼고 하면서 뭐 물론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갖추어져 있는 부분이 여건이 안 되고 모양이 안 된다 하면은 그런 사소한 부분에서 우리가 행동에서 우리가 그것을 커버해 줌으로써 생활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거지. 내가 계속 바라보니까 자기 모르는 줄 알아. 예. 이게 이제 좀 이렇게 알려져 있는 바로는 자기의 부족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아까 이모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게 가리면 오히려 그게 상대방한테 너무 좀 자신이 없는 모습처럼 보여질 수 있다고 익히 들어온 이야기라서 그런 거는 상관없지. 이제 성격적인 부분을 조절할 수 있지. 왜냐면은 보통 입술이 크고 입모양이 드러날 정도면은 쾌활한 성품이잖아. 그죠? 내가 마음에 드는 남자 앞에서만 호호. 정답이지. 예. 너무 드러나는 거를 살짝 가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소주 한 잔 먹기 전에는 호호호호 하고, 술 먹고 나면 호호호 웃고,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적절한 조절력은 필요하다 이거지. 그리고 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다 이러면은 뭐 김가루 하나 붙이든지
고춧가루 하나 붙여가지고 꼭 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이제 바로 이제 뭐 깨끗하게 마무리 되겠죠. 자, 그리고 어디 했죠? 입마, 그럼 귀 했죠, 귀. 귀는 얼굴에서 수라, 수. 바깥 부분이거든. 수는 생명. 귀 모양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귀가 튼실하고 두툼하고 모양이 예쁘면은 이제 수복을 누린다. 장수의 상이라고 본다고. 보통. 그리고 귀 모양 자체, 귀의 크기는 어떻게 보냐면 눈으로 봐요, 눈. 우리 눈 있죠, 눈. 눈을 기점으로 해서, 눈을 기점으로 해서 눈보다도 높이 와 있는 사람, 낮춰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본다고. 귀는 우리가 귀를 통해서 성격을 알 수 있어요. 눈을 기준으로 해서 귀가 이렇게 적절한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은 진화적으로 잘 됐다고 보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동물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귀가 어떻게 붙어 있어요? 위에 붙어 있죠. 귀가 보통 눈보다도 한참 위에 이렇게 또 와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귀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되게 야성적이겠죠. 아주 야성적이면서도 아주 거칠고 터프하고 그 중간에 뭐냐면 전투력이 뛰어나고 투쟁력이 강한 사람이라. 그리고 귀 모양 자체가 이렇게 동그란 사람이 있고 이렇게 뾰족한 사람이 있어요. 뾰족한 사람은 한번 올려봐요, 이렇게. 자. 예. 둥글고. 뾰족한 사람이, 나도. 다 원만하네. 한번 올려봐요. 귀가 대체적으로 뾰족한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우리 뾰족한 건 뭐죠? 귀는 뭐를 듣죠? 정보를 듣잖아. 그럼 이 귀가 뾰족한 사람들은 정보 수집 능력이 뛰어나.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이 되게 뛰어나다고. 그 야성적이라는 것은 남들이 안 듣는 걸 듣겠죠. 개를 보라고, 개. 개가 보면 귀가 뾰족하게 올라와 있다고. 화나거나 성질나면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와 있죠. 그 뜻은 뭐냐면 남이 안 듣는 능력이나 남이 안 듣는 정보에 되게 수집 능력이 뛰어난 사람. 이렇게 쳐다보죠. 그리고 이제 사내 아이가,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우리가 귀를 보면은 이게 윤이라 그러고 이 중간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걸 곽이라 그래요. 저 사람이 윤곽이 있니 없니 할 때를 귀를 보고 하는 거야. 윤곽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윤곽이란 말은 귀를 보고 한 말이에요. 윤곽. 그래서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낳았단 말이야.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애가 남자의 기준으로 첫째인지 둘째인지 알 수 있다니까. 예를 들어서 아기를 낳았는데, 남자애를 낳았는데 이 곽이 밑으로 달리는 경우가 있다. 요렇게 달리는 경우에는 첫째 애가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이 남자하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하고 결혼을 하기 전에 임신을 하거나 중조를 했다는 뜻이야. 귀의 모양을 쳐다보면 대부분 안다니까. 그러면은 귀 모양 자체를 보고 아유 내가 아를 낳았는데 이게 첫째 애가 아니야. 이렇게 들킨다니까. 예를 들어서 관상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그 둘째, 셋째 애들 보면 이 곽 자체가 다르다니까. 뭐야, 곽이, 이 곽이라 그러거든. 곽이 튀어나와 있잖아. 첫째는 곽이 안 튀어나와. 그러면 얘가 첫째로 태어났는데, 첫째로, 지금 살고 있는 신랑하고 첫째로 태어났는데 곽이 튀어났단 말이야. 그럼 이 여자는 결혼하기 이전의 남자하고의 어떤
임신 중절의 모양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애 지웠다고 하면 그 애가 남자애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관상적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이 무섭다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잘 얘기를 안 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미세하게 어떤 인간 사이에서 분쟁의 소지가 있는 얘기들은 잘 안 해. 오늘 이제 귀 얘기하니까 내가 이거 한마디만 하지. 그리고 여인이 여자가 이제 우리가 이제 남자든 여자든 여자가 어떤 성적인 능력이 뛰어난 부분은 귀 모양에 있는 귀골을 보면 돼. 귀의 골짜기 모양을 쳐다보면은 이 여자가 성적인 성감의 능력이 뛰어난지 보통 여자인지 그리고 불감증의 여자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귀 안에 있는 골짜기 있죠. 이 안에 있는 귀 구멍 밑에 있는 골짜기. 귀 골짜기. 그래서 연예인들 딱 쳐다보면 봐요. 돌려봐. 옆에 분 한번 돌려봐요. 아니, 안 봐요. 돌려봐. 아니, 골짜기 귀 구멍 있잖아요. 귀 구멍 밑에. 귀가 구멍이 여기 있잖아. 귀 구멍 밑에 있는 모양이 있어요. 이 귀 구멍 밑에 있는 이 골짜기 모양이 여자의 지뢰 모양하고 같아. 여자의 질부의 모양하고 같다니까. 신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우리 귀 모양 자체 안에 있는 모양하고 우리 여자의 질부하고 지뢰의 그 모양하고 같다니까. 거의 유사하다니까. 그래서 이제 이 질부의 모양을 추론하기 위해서는 귀 안에 있는 모양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교감 능력이 뛰어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이 귀를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나는 어떤 여자야 이러면서 자신 있는 여자들 같으면 이걸 내놓고 다녀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한때는 우리가 유행처럼 귀를 가리고 있는 유행도 있었죠. 헤어스타일이, 여자분들 헤어스타일이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체의 비밀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과 보는 것과 대칭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쉽게 얘기하면 발바닥이나 손바닥이나 귀도 결국 인체의 모양하고 같아요. 이 모양 자체가. 그냥 다 축약이 되어 있다고. 그거와 대칭적으로 다 우리 몸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분위기가 싸늘하네. 자, 귀까지 했죠? 그럼, 귀 뚫는 거요? 귀는 여러 개 뚫는 것보다는 여러 개는 몇 개요? 저는 5개는 좀 많다. 귀는 이제 되도록이면은 귀는 이제 하나 아니면 2개 정도가 좋죠. 결국 귀 자체는 뭐냐면은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이니까 그걸 계속 빵꾸를 내가지고 바람을 낼 이유는 없죠. 이미 뚫었으면 그냥 막히면 나중에. 그 가만히 뚫었으면 가만히 이제 시간 지나면 차지잖아. 귀는 재생능력이 뛰어나니까. 그대로 놔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빠진 게 뭐냐면은 눈썹이죠, 눈썹. 눈썹은 이제 얼굴형으로 봤을 때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형이 있고 보통 보면은 이제 이런 형들은 좀 드물죠. 이런 사람들은 기인형이죠, 기인. 뭐 아니면 또
모아임이 또죠. 이렇게 휙 올라가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보통 우리 일반적인 눈매죠. 평균적인 눈매고. 그리고 이렇게 이런 갈매기 눈썹이죠. 보통 이렇게 좀 우리 갈매기 있잖아요. 갈매기 나는 것처럼 이렇게 둥그름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은 보통 역마살 팔자죠. 머무를 수 없는 팔자라고 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래요. 우리 도산, 누구냐, 저기, 안중근 선생, 우리, 사진 같은 거 보면은 전형적인 갈매기 눈썹이에요. 그 만주 벌판을, 그리고 해외를 많이 왔다 갔다 하셨죠. 그런 형태는. 그리고 보통 보면은 이제 그 왼쪽을 아버지로 봐요. 눈썹으로 치면. 왼쪽을 부친으로 본다고. 오른쪽을 모친으로 보죠. 그래서 이 눈썹이나 눈 모양을 봤을 때, 이 눈썹 안에 있는 눈썹 자체가 이렇게 째져 있거나 흠이가 있거나 하는 모양을 봐서, 오른쪽이, 만약 왼쪽이 이렇게 중간에 뭐가 없다든지 하게 되면은, 눈썹이 난 양이 없거나 아니면 여기 일부 훼손이 됐거나 했을 경우에는,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셔요. 그리고 오른쪽이 훼손이 되어 있으면 모선망으로 된다. 그래서 우리 인체 구조에서 왼쪽은 항상 양의 기운으로 봐야 돼요. 양, 아버지. 오른쪽은 모친. 왼쪽은 항상 내 얼굴 기준으로, 바라보는 기준 말고 내 얼굴 기준으로 왼쪽은 항상, 이거는 양의 기운, 이건 어머니 기운, 이건 어머니,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쳐다보면은 이제 눈썹을 이렇게 쳐다보면은 알 수 있죠.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표시가 많이 나죠. 여자들은 화장을 통해서 이제 이 보완이 많이 되니까 잘 표시가 안 나는데 남자들은 대체적으로 표시가 많이 나죠. 그리고 우리 뒤에 있는 선생님도 이제 얼굴형에 따라서 눈썹을 조금 보완해 주시면 좋겠죠. 저도 눈썹이 조금 미세했는데 조금 했어요. 네, 조금 했어요. 그 뭐냐면은 부족한 부분을 조금 미세하게 채워주는 거는 아무 하자가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산소를 썼는데 산소에서 조금 뭔가 하자가 있다 이러면은 나무로 방풍을 한다든지 해서 조금 바꿔주는 거지. 눈썹은, 남자들은 눈썹을 하게 되면은 되게 이미지가 아주 좀 많이 틀려지죠. 바꿔주는 것도 괜찮죠. 자, 눈썹 했고, 예, 질문하세요. 어디선가 눈썹 안에 점이 있으면 별로 안 좋다고. 눈썹 안에 점 있는 거예요? 어디에? 그러니까 여기 앞에 눈썹 시작되는 부분 때문에 여기 점. 눈썹 자체 안에 드러나 있지 않으면 상관은 별로 없어요. 점 자체가 이렇게 커가지고, 드러나, 우리가 눈썹도 보면 상처 조그마한 거 나는 것도 있고 점이 있거든. 드러나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딱 봤을 때 보이지 않아요. 네, 보이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그리고 눈썹하고 눈하고 이 차이가 있죠. 이 차이가 있거든요. 이거를 관상학에서는 전태궁이라 그래요. 전태궁. 그 뭐냐면은 재산의 척도를 말하는 거예요. 재산의 척도. 전태궁이 너무 좁은 사람이 있어요. 눈하고 눈썹하고 너무 좁은 사람 있죠. 그거는 재물 보기 약하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LG 지금 회장,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자마자 큰 인물 났다고 했다. 왜냐하면 이 눈하고 눈썹 사이가 이만큼 멀거든. 그리고 이마가 상대적으로 커. 우리 지금 LG 부회장 관상 한번 보세요. 보면은 틀려요. 이게 눈하고 눈썹 사이 점태궁이 엄청 크고요. 이마도 상당히 크고. 대물이 아니죠.
그냥 대머리? 머리가 좀 일찍이 벗겨지거나 뭐 이런 사람들도 이게 그럼 이마가 넓다고 볼 수가 있나? 그렇죠. 남자들은 그렇죠. 근데 보통 이마가 벗겨진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몸에 화기가 강하다고 봐요. 화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씹는다는 거는 뭐예요? 씹는다는 거. 씹는다는 거 누르는 거잖아. 그 누르는 건 가을로 보죠. 우리가 검기라 그러잖아요. 검은 누르는 거잖아. 검기를 빼나가는 거 뭐예요? 화기잖아, 화기. 그죠? 화기가 검기를 밀고 그냥 다 뽑아서 나가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두피는 검기로 봐요. 근데 화기가 강하면 검을 안에 있는 걸 녹여버리죠. 그래서 벗겨져 나가는 거예요. 여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좀 탈모가 있는 분들이 많죠? 대체로 보면은 다혈질이거나 열기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벗겨져 나가버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질문을 위주로 해가지고 궁금한 사항. 뭐든지 상관없어요. 관상이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럼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